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황인성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의 시간인데요.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매일 또 취업이 보인다는 이분이 있어서 활기 넘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취업이 보인다의 상큼발랄 귀요미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 상큼발랄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GS 네오텍 주식회사에서는 개발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업무를 각각 담당할 IT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은 각 업무별로 상이한데요. 공통 자격으로는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회화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NC소프트에서 블러드앤소울 IP를 사용한 MMORPG 그래픽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상기 업무에 대한 경력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NC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건축 현장에서 일할 사원에서 부장급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 전공의 대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한진중공업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파크에서 IT 부문 자바 기반 웹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입과 경력직 모두 구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웹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신입의 경우는 전산과 컴퓨터 관련 전공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잡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상큼발랄하게 취업 정보 듣고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CEO의 이민구 대표님, 김종태 아바 엔젤클럽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민구 대표님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CEO의 CEO 이민구입니다. 우리 동네 CEO의 CEO 네. 라임을 타신 건가요? 네, 라임을 한번 타봤습니다. 보통 기업에는 기업의 철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CEO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 동네 CEO는 저희 회사의 브랜드명이고요. 네. 저희 회사의 핵심 타겟 자체가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 자영업자분들을 잘 좀 친근하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동네 CEO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CEO라는 이름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특별한 분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저 인사하는 시간. 네, 요즘 여러분 이 앱을 아시나요? 우리 동네 CEO라는 앱인데 창업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 이 앱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앱인데 나도 그럼 다른 여기 들어가서 많이들 들어와! 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이제 운영 중인 것 같은데 임창정 씨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김종태 아박 엔젤클럽 회장님을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바엔젤클럽 김종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동네 CEO 아이템 잘 저희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아니면 또 우리 요즘 정부가 하는 게 창업 지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창업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창업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창업 이후에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투자도 어느 정도 단계의 성장까지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CEO에서 하는 역할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장 과정, 그다음에 투자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임창정 씨가 나와주셨는데 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하신 건가요? 네, 그 임창정 씨께서 그 사실 이제 저희 지인과 이제 연계가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소주 한잔 하셨나요? 아, 그렇죠. 네. 그 새로 이제 창업을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제 또 관련성이 있어서 한번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임창정 씨께서도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익히 좀 잘 알고 계셨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좀 취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무료로 예,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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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예, 자영업자분들한테 창업 초기부터 도움이 되도록 어. 그렇게 예, 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창업 초창기부터 또 운영 그리고 폐업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서비스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종합적인 포털 예, 창업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앱에 보통 이제 정보를 얻거나 또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얻는데 이 우리 동네 CEO의 경우에는 수익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저희는 지금 네. 무료로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세요.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하면 너네는 뭘 먹고 사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이제 공급업체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뭐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더 쌓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좀 신뢰를 쌓고 좀 그렇죠. 두고 보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김 회장님은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네, 그 네. 수익성을 확보하기 전 단계에서 어떻든 그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또 사용자들을 확보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 있는 그 수익력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인 회사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네.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필요한 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앱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인가요? 좀 각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이제 좀 걸어온 그런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영업을 계속 해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 동생도 지금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뭐 대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자영업을 시도를 하고 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실패나 위기나 뭐 성공을 이렇게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 플랫폼에 대해서 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잘 적용이 된다면 좋은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저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드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상 밖의 문제에도 또 직면하기도 하잖아요.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그 제가 한 10여 년 차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력은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뭐 초기부터 뭐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겪었고 했는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 스타트업을 또 시작을 하면서도 큰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가 폐업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 때문에 예,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제가 구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대기업에 다니던 뭐 우수한 연구원 친구를
저희랑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친구도 꿈을 찾고 저희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사실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포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서 저희는 한순간에 이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겠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을 보고 힘든 시절, 밤낮이 없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있게 마련인데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을 또 겪고 또 공부를 하고 이겨내야 성공하나 보다 하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혹시 뭐 자문이라든지 어떻게 해주실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있으신지. 이제 네. 우리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스타트업 입장이지만 역시 또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이 스타트업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이나 이제 상황이 안 좋죠. 뭐냐면 자금력, 경험, 그다음에 주변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게 저희가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업자들이 창업을 한 이후에 뭐 빠르면 6개월, 길게는 한 1, 2년, 뭐 더 길게는 한 2, 3년 안에 한 번의 위기를 반드시 이제 겪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보는 관점인데 그게 지금 사람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통해야 보통 되는 건가요? 보통 네. 한 그 100개의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10년간 생존 확률이 8%라고 우리 그 뭐 다른 방송이지만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10년간 생존 확률이. 근데 그 10년간의 8%라는 얘기는 그 앞서서 가면 2년 3년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데스밸리를 못 넘어오는 그 통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데스밸리를 통과해 온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데스밸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자금 문제인데 우리 동네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문제도 자금 문제겠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 사실 사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든 뭐 가족이든 뭐 사회생활, 그렇죠. 문화 전반적으로 그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잘 극복해내야 사업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데스밸리도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클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 문제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자금 문제를 극복하는 게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데스밸리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후배가 이제 초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사실 운영 자체가 어렵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을 찾는 일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은 그 소수가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희생을 해서 하는 게 보통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개념을 바꿔서 이 많은 업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형식으로 나눠주게 됐어요. 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각 전문 분야에 맞춰서 이 업무에 대해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참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해주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고 저희 어떤 업무적인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꽤 수준 높은 내용들이 나와서 오히려 평가들을 굉장히 좀 잘 받게 되었고요. 뭐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좀 많은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역할 그런 형식으로 좀 바뀌게 됐죠. 예. 네. 혹시 그 후배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후배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네, 방송을 보고 있다면 꼭 네, 다시 뭐 연락 영상 주시기 편지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드려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긴 심란한 한데. 사람 탐.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회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그럼? 네, 저희 팀은 크게 네. 이제 기획팀, 그리고 마케팅팀, 개발팀, 영업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업체에서 지금 같이 저희랑 이제 팀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주요 멤버들은 다 대기업 출신이세요. 경력은 한 10여 년 차 정도 되셨고 LG경제연구소, LG전자, 그리고 이노션 월드와이드, 뭐 SK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각 영역에서 같이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실 때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만큼 앞으로는 더 잘 운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가로 인재를 더 구인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홍보 좀 앞으로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재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사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창업 플랫폼이고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새로운 일들을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한편으로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또 도움이 돼야 되고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랑 같이 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재를 원하고, 네. 인재상이 있나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이렇게 당장 모셔오거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어느 분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분이나 상관은 없고 다만 개인의 어떤 재능, 능력, 조그만 재능, 남들보다 좀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스펙이나 큰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좀 엉뚱한 어떤 재기발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춘 인재를 찾기보다는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의 특성을 저희 업무에 좀 반영을 해봐서 예, 그런 좋은 업무적 성과를 내보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꼭 그런 분들이라면 뭐 예, 조건은 특별한 조건 없으니까 꼭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괜찮은 인재면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창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고용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대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없는 데서 이제 고용 줄이는 성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자동화 뭐 이런 부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창업자들에 의한 어떤 사업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취업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정부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추경까지 이번에 편성돼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취업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서 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고용에 대한 욕심이나 고용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뽑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또 취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 불안정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보다는 약간 그 리스크가 있고 물론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중에 이제 같이 그 성취를 맛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에 네.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 그 스타트업에 같이 조인하는 그런 형태라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안정적인 어떤 그 고용이나 안정적인 급여를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업에 같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 동네 CEO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력이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취업하려는 사람 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워낙 이제 그 일자리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잘만 찾으면 그 정부에서도 또 일자리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예, 우리 스타트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매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좋은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과 오래 갈 수 있는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매력을 이제 많이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우리 동네 CEO 앱 이야기를 해볼게요. 앱 개발에 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스타트업에 뛰어든 것도 주변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사실 뭐 주변의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앱을 만드는 동기에서는 저희 그 자영업 환경이 또 중요했었고요. 그런데 자영업 환경을 거친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스타트업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 때 그 MBA를 전공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분석을 했었는데 뭐 제가 분석하던 시점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던 때였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항상 플랫폼화 시키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해봤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그러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걸 제 주변과 이제 제 일상에서 그걸 깨닫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네, 사업까지 맞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주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아, 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고맙게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선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제가 이제 그 부모님께 처음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예전까지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하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시던 분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셨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을 드리고 뭐 처음으로 한 10여 년 만에 저를 이제 지지를 처음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지지들이 있었고, 네, 가족들의 지지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또 좋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또 투자나 이런 분들을 초기부터 진행을 해주셔서 또 그런 감사함들을 제가 안고 있고요. 뭐 투자 외에도 다양한 이런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뭐 이렇게 사업을 또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가는데 또 고마운 동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임창정 씨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투자를 한 그런 경우죠. 부분들이. 네, 주변에서 네.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정부의 그 투자 그 창업 지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네. 그 창업 맞춤형 창업 도약 패키지 뭐 등등등. 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세대 융합 사업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찾아보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창업 그 자영업자를 창업시키는 걸 도와주는 우리 스타트업이지만 또 도움이 필요한 거고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마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이게 가장 어려운 네. 부분이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우리 앱을 개발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수익 모델은 이제 광고였어요. 근데 광고라는 거는 결국 제한적이고 또 광고를 주 수익 모델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성공을 하거나 성장을 끝까지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들은 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광고를 메인 수익원으로 할 게 아니고 광고 이외에 우리가 어떤 아까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플랫폼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마구마구 많이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즉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가 일어난 거에 의한 그 관련된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낙수처럼 떨어지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네 CEO도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제 거기서 막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이제 사용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로컬비에스의 옐로 서비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같이 동시에 가능한 부분이 또 자영업 창업이고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거기서 이제 우리 확장성 있는 수익 모델을 그래도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으로 수익 모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확보해 가면 안정적인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용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단계를 되기를 저도 아주 응원을 합니다. 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폐업 위기도 있었는 만큼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보람이라든지 기쁨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을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하신 이후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나요? 아, 뭐 두 가지 정도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저희가 작년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그 2017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그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체들을 소개하고 관계자들과의 어떤 미팅을 갖는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오토 부분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전 세계의 이제 많은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주셔가지고 저희 앱이 좀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플랫폼에 또 많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이거든요. 네. 사실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좋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었고 저희가 이 앱을 시작을 하고 저희 취지와 함께 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 사실 저희도 다니면서 놀랐던 게 그 부분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갖고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간다면 양쪽이 좀 더 그렇게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한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감을 또 갖게 됐거든요. 네. 안 좋은 인식을 좀 좋게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여러 조언을 해주시거나 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조언이라든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조언들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제 가까운 주변에서 또 뭐 가족, 친지 또 저희 회사와 관계된 분들께서 또는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건 조언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세요. 네. 네, 저희 서비스 자체가 실제로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또는 운영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부족함들이나 개선점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서비스에 잘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순환적인 도움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조언도 들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또 다른 선배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 스타트업의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도 성공을 하지 못한 입장에서 네, 하실 거잖아요. 네. 해야죠. 네. 일단은 뭐 제 경험 중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네. 그 아름다운 실패도 실패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여러 번 다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또 오랜 준비와 뭐 시장성, 타당성, 사업성들을 잘 검토를 하고 이걸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스피드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빨리 실행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걸 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속으로 또 다른 이렇게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갑자기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 오는 리스크가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라면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혹시라도 내 사업 아이템이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실패를 했을 경우 그것도 나에게 좋은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나에게는 또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실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기 확신들을 잘 또 갖게 되는 그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저희가 보면 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 대표님도 확신이 있었죠? 저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성공도 그럼요. 하실 거고요. 네. 네. 앞으로의 스타트업 전망 좀 해주시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네. 우리 동네 CEO의 대표의 아주 인상적인 그 얘기를 잘 들었고요. 자, 스타트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창업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단계를 거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죽음의 계곡이 됐건 이런 것들 통과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바라는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 모델인데 상장까지 즉 IPO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까지 가는 확률이 100개 회사가 창업이 되면 아까 조선일보가 10년간 생존 확률이 8%라고 얘기했듯이 네. 상장에 이르는 확률은 거의 한 1, 2%밖에 안 되는 걸로 그것도 1%도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그 전망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이제 뚫어야 되는 게 스타트업들이 이제 앞에 놓은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필연적으로 또 만나는 게 또 실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창업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실패를 한 사람이 또 다시 재도전하거나 또 그 재기할 때 오히려 성공률이 더 올라간다는 뭐 이런 사회적인 통계도 있는데 실패를 아주 자산으로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실패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실패도 감수하되 가능한 실패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길을 찾아야 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딛고 일어나면 뭐 성공이라는 또 그렇죠, 예. 과실도 또 얻을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동네 CEO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그 우리 동네 CEO가 앞으로 그 보여줄 부분들이 굉장히 네. 무궁무진하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동네 CEO 앱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보시는 그런 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국민 앱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꼭 성공하셔서 앞서서 이제 임창정 씨의 도움을 또 받았잖아요. 네. 나중에 꼭 소주 한 잔 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함께 해주신 우리 동네 CEO 이민구 대표님, 김종태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